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최옥분이라고 합니다. 올해 76살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실 텐데, 혹시 자식과 연락이 끊어져서 마음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생각해 보니까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폐지를 주워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손수레를 끌고 동네를 돌아다니죠. 사람들이 버린 종이박스들, 신문지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곡물상에 가져다 팔아요.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 10,000원 정도 벌 수 있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벌어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폐지를 줍는 일이 힘들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에게는 이 일이 살아갈 이유이기도 해요. 움직이고 있으면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꾸 그 아이 생각만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부지런히 돌아다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방은 정말 작아요. 원룸도 아니고 고시원만한 방 하나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 작은 방 벽에는 달력이 하나 걸려 있어요. 거기엔 빨간 동그라미가 딱 하나만 그려져 있습니다. 4월 15일. 제 딸 지연이의 생일이에요. 벌써 48살이 되었을 텐데. 30년 전 그 아이가 집을 나갈 때는 겨우 18살이었거든요. 매년 그 날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혹시 오늘은 그 아이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문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해가 지고 또 다른 해가 와도 그 아이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매년 빨간 동그라미를 그려요.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지연이가 제 앞에 서서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안 돌아올 거야.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세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서 있기만 했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라도 붙잡고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그때는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목구멍에 뭔가 막힌 것처럼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그 아이가 문을 닫고 나간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기억이 나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거든요. 그 아이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주먹부터 휘둘렀어요. 저도 맞고 지연이도 맞고. 그런데 저는 막을 힘이 없었어요. 그냥 같이 울기만 했죠. 지연이가 보기에는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무능한 엄마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집을 나간 거겠죠. 사실 그때 저도 무서웠어요. 그 사람이 화가 나면 저까지 같이 맞았거든요. 하지만 어디로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그저 참고 견디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이한테는 정말 미안한 일이었죠.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자기를 버린 거나 다름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부터 매달 편지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주소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지만 그냥 썼어요. 처음엔 뭘 써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멍하니 종이만 바라보곤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써내려가기 시작했죠. 지연아, 밥은 먹고 다니냐? 엄마는 잘 있다. 미안하다. 그때는 몰랐다. 처음엔 이런 짧은 글만 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쓸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오늘 뭘 했는지, 날씨가 어땠는지, 동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치 지연이가 옆에 있는 것처럼 써내려갔어요. 때로는 눈물이 떨어져서 글씨가 번지기도 했고, 때로는 너무 화가 나서 펜을 세게 눌렀어서 종이가 찢어지기도 했어요. 편지를 쓸 때는 정말 그 아이가 제 곁에 있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내가 좋아하던 맛이 안 나더라. 그래도 내 목까지 차려놨다. 이런 식으로 써가면서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어요. 옆에서 보면 미친 사람 같았을 거예요. 편지를 다 쓰면 봉투에 넣어서 방 한 구석 서랍에 쌓아놨어요. 보낼 곳도 없으니까 그냥 쌓기만 했죠. 한 달에 한 통씩, 때로는 2통씩. 이제는 100통이 넘었어요. 서랍이 꽉 차서 이제는 상자에 담아야 할 정도로요. 가끔 그 편지들을 꺼내서 다시 읽어보곤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글씨체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처음엔 떨리는 글씨였는데 나중엔 조금 더 안정된 모습이었어요. 오늘도 편지를 한 장 썼어요. 엄마는 아직 너 기다린다. 언제든 돌아와도 괜찮다. 엄마가 미안했다고. 그때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이제라도 말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쓰면서도 이 편지를 그 아이가 언제 볼 수 있을까 싶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봄비였는데도 왜 그렇게 쓸쓸하게 느껴지던지.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제 눈물 같더라고요. 우체통에 넣지 못한 편지들이 한가득 쌓여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이 편지들이 과연 언제 주인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한숨만 나왔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서 문을 열어봤더니 동네 청년 민수가 서 있더라고요. 28살 된 착한 아이예요. 가끔 제가 폐지 줍는 걸 보면 도와주곤 했거든요. 무거운 상자는 대신 들어주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도 씌워주고 정말 고마운 아이예요. 할머니, 비 오는데 밖에 계셨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온몸이 비에 젖어 있는 저를 보고 놀란 눈치였어요. 괜찮아. 비 좀 맞아야지. 살아있단 증거야. 제가 이렇게 대답했더니 그 아이가 안쓰러운 듯이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들어가세요. 감기 걸려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민수는 제가 편지 쓰는 모습을 봤어요. 서랍에 가득 쌓인 편지들도 보고요. 그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 편지들은 뭐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30년 동안 혼자 품고 있던 이야기를 말이에요. 민수는 끝까지 조용히 들어줬어요. 중간에 한 번도 끼어들지 않고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내일 우체국 같이 가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민수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 말이 어쩐지 오래된 위로처럼 들렸거든요. 30년 동안 혼자 품고 있던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이 무거운 마음을 혼자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제 마음을 그 아이가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오랫동안 혼자 끙끙 앓고 있던 일을 누군가 따뜻하게 들어주겠다고 할 때. 그런 마음 말이에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눈물이 핑 도는 그런 기분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민수의 말을 듣고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로 우체국에 가서 이 편지들을 보낼 수 있을까? 30년 동안 서랍에만 쌓아두던 편지들을 세상 밖으로 내보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사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30년 동안 서랍에만 쌓아두던 편지들을 정말로 우체통에 넣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계속 뒤척였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편지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먼저 쓴 것부터 차례대로 날짜를 확인하면서 말이에요. 어떤 편지는 눈물 자국으로 글씨가 번져 있고, 어떤 편지는 화가 나서 세게 써서 종이가 찢어진 곳도 있었어요. 하나하나 보니까 지난 30년의 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편지가 몇 개 있었어요. 지연이 생일 때마다 쓴 편지들이었죠. 지연아, 19번째 생일 축하한다.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다. 언젠가 돌아오면 따뜻하게 해줄.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읽으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아침 9시쯤 민수가 찾아왔어요. 평소 모습과는 달리 조금 긴장한 것 같더라고요. 아마 저 때문에 밤새 고민했을 거예요. 이 착한 아이가 저 같은 할머니, 일에 왜 이렇게 신경 써주는지. 정말 고마웠어요.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준비했어. 저는 가방에 편지 몇 통을 넣었어요. 100통이 넘는 편지를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간절했던 몇 통만 골라냈거든요. 우체국까지 가는 길에 민수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혹시 후회하시는 건 아니죠? 후회.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후회는 그 아이를 보내준 걸 후회하지. 이 편지들을 보내는 건 후회 안 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이 표정을 보니까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 마음이 고마워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어요. 드디어 우체국 앞에 도착했어요. 빨간 우체통이 눈앞에 있었는데 왜 그렇게 크게 보이던지. 30년 동안 그 앞을 몇 번이나 지나갔지만 이렇게 자세히 본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편지를 한 움큼 꺼냈어요. 지연아로 시작되는 편지들. 봉투마다 정성스럽게 사랑하는 딸 지연에게라고 써놨었거든요. 30년 동안 한 번도 보내지 못했던 그 편지들을 이제야 우체통에 넣는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찼어요. 민수가 조용히 물었어요. 할머니, 이거 진짜 보낼 거예요? 응, 받을 사람 없다는 거 알아. 그래도 보내야 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주소도 없고, 그 아이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니까 이 편지들이 제대로 전달될 리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보내고 싶었어요. 마음만이라도 전해지길 바라면서 말이에요. 봉투를 우체통 입구에 가져다 대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정말로 넣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서랍에 쌓아뒀던 편지들은 제게 위로였어요. 힘들 때마다 그 편지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지연이가 이걸 읽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내버리면 진짜로 사라져버리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망설여졌어요. 그때 우체국 직원이 나와서 저희를 봤어요. 중년 남자분이었는데 아마 제가 너무 오래 우체통 앞에 서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그분이 친절하게 물어봤어요. 저는 편지들을 보여드렸어요. 이걸 보내려고 하는데 직원분이 편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이 주소는 불분명해서 반송될 거예요. 받는 사람 주소가 없으면 우편물을 보낼 수 없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주소 없는 편지가 어떻게 전달되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보내고 싶었거든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하늘로 가면 돼요. 직원분이 머쓱하게 웃었어요. 아마 제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이 편지들이 하늘로 가서 어디선가 지연이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민수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 편지들 제가 맡아드릴게요. 기록으로 남게 해드릴게요. 기록으로? 네, 사진도 찍고 내용도 정리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지연 아주머니가 볼 수 있게 말이에요. 민수의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동안 혼자만 알고 있던 이 편지들을 누군가 기억해 주겠다는 거니까요. 서로 지연이를 찾지 못한다고 해도 이 편지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마워. 민수야. 정말 고마워. 우체국에서 나와서 민수와 함께 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민수는 제게 자기 이야기도 해줬어요. 고등학교 때 부모님과 갈등이 있어서 한동안 집을 나갔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정말 화가 났었어요. 부모님이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아팠나 보구나. 네, 맞아요. 지연 아주머니도 분명히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민수는 정말로 제 편지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사진을 찍고, 날짜 순으로 정리하고, 정말 꼼꼼하게 해줬어요. 그리고는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민수가 흥분해서 찾아왔어요. 할머니,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야? 제가 올린 글에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민수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30년간 딸을 기다린 어머니의 편지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고,
그 아래 댓글이 수백 개나 달려 있었어요. 우리 엄마 생각난다. 그 딸이 꼭 이 글을 봤으면 좋겠다.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위대하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 이야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다니. 그런데 민수가 특별한 댓글 하나를 가리켰어요. 할머니, 이 댓글 보세요. 혹시 그게 제 어머니 아닐까요? 이 댓글을 남긴 사람의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멎는 줄 알았어요. 프로필에 적힌 이름. 이지영. 이게 진짜 우리 지연이일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도 놀란 눈치였어요. 할머니, 이 사람이 정말 지연 아주머니일 수도 있어요. 메시지를 보내볼까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이름만 바라봤어요. 이지영. 30년 동안 불러보고 싶었던 그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정말 제 딸일까요? 아니면 그냥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일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두근거리고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엄마의 직감이랄까요? 이 사람이 제 딸 지연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민수야, 연락해보자. 정말 우리 지연이인지 확인해보자. 그날 밤 저는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30년 만에 딸의 소식을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새 뒤척였어요. 혹시 정말 지연이라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보고 싶었다고 해야 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지연이가 나왔어요. 어린 모습 그대로의 지연이가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숨을 고르며 제게 달려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뭔가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놀란 얼굴이야? 할머니, 누가 찾아왔어요. 민수가 말을 더듬으면서 말했어요. 누가? 이 시간에 누가 와? 할머니 있다니. 같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귀를 의심했어요. 30년 동안 기다려온 그 말을 정말로 듣게 될 줄이야.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민수가 황급히 제 팔을 붙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말이야. 정말 우리 지연이가 왔다고? 네. 문 앞에 서 계세요. 그런데 할머니,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그분 표정이 좀 심각해 보여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어요. 문고리를 잡는 순간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돌릴 수가 없었어요. 2번, 3번 시도해서야 겨우 문을 열 수 있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여자가 서 있었어요. 단발머리에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만큼은 분명히 제가 기억하는 지연이의 눈이었어요.
30년이 지났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엄마.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구멍에 뭔가 꽉 막힌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듣고 싶었던 엄마라는 말을 이제야 다시 듣게 되었는데 정작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서서 지연이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지연이는 제 앞에 편지를 내밀었어요. 이거 제 이름으로 왔어요. 봉투를 받아보니 제가 쓴 글씨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 지연에게라고 정성스럽게 써놨던 그 글씨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며칠 전에 썼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지연아, 오늘은 바람이 차다. 그래도 꼭 돌아와라. 엄마가 기다린다. 이게 어떻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수가 뒤에서 조용히 설명해 줬어요. 할머니가 우체국에서 주소 없이 보낸 편지가 있었잖아요. 그게 우연히 지연 아주머니한테 전달된 것 같아요. 지연이의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그리움보다는 원망이 더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눈빛을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왜? 이제야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지연아, 엄마가 그때는 무서웠. 저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너 아버지 폭력 막을 힘도 없고 그저 같이 울 뿐이었어. 너를 지켜주고 싶었는데 지켜줄 수가 없었어. 지연이가 갑자기 울부짖었어요. 그럼 나한테라도 말해줬어야죠. 왜 날 혼자 두셨어요? 왜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보내셨어요? 지연아. 아니에요. 저는 그때 엄마가 절 포기한 줄 알았어요. 아빠가 때릴 때도, 집에서 나갈 때도 엄마는 그냥 서 있기만 했잖아요. 한마디도 말리지 않았잖아요. 지연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 아이 말이 맞았어요.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지연이를 지켜주지도 못했고, 말리지도 못했어요. 그저 무력하게 서 있기만 했죠. 미안하다. 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미안하다. 그 말 30년이나 늦었네. 하지만 지연이는 제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문턱에 서서 한마디 남겼어요. 그럼 이제라도 나한테 미안하지 마세요. 저는 그때 엄마를 잃었으니까. 그 말을 남기고 지연이는 문을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다시 한번 지연이를 떠나보내게 된 거예요. 30년 만에 만났는데 또다시 헤어지게 되었어요.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어요. 언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빗소리가 점점 세져갔어요. 마치 제 마음과 닮아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30년 동안 기다려온 만남이 이렇게 끝날 줄이야. 지연이의 차가운 눈빛과 원망 가득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민수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수야.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나는 정말 나쁜 엄마였나 봐.
그렇지 않아요. 할머니, 지연 아주머니도 할머니를 그리워했을 거예요. 그냥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뿐이에요. 아니야. 그 아이 말이 맞아. 나는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지연이를 지켜주지도 못했고.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연 아주머니가 여기까지 온 것만 봐도 할머니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럴까? 네. 분명해요. 정말 할머니를 포기했다면 편지를 받고도 오지 않았을 거예요. 왔다는 건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민수의 말을 들으니까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어요. 지연이의 차가운 표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민수야, 사람 마음은 편지보다 더 늦게 도착하더라.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할머니,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편지가 늦게 도착해도 결국은 도착하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지연이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많이 야위었지만 여전히 예쁜 얼굴, 하지만 차가워진 눈. 제가 그 아이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지연이가 떠난 후에도 계속 그 아이 생각이 났어요. 미워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저를 찾아왔다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 민수 말대로 아직 희망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어린 지연이가 나타났어요. 엄마, 나 언제 집에 와? 하고 묻는 어린 지연이의 모습에 잠에서 깼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서랍에 특별한 편지가 하나 더 있다는 걸 말이에요. 30년 전에 써둔 아직 지연이에게 보내지 않은 마지막 편지가 있었어요. 며칠이 흘렀어도 저는 지연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밥맛도 없고 폐지 줍는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 아이의 차가운 눈빛과 저는 그때 엄마를 잃었으니까 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정말 제가 그 아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건 아닐까요? 혹시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폐지를 주우러 나갔을 텐데 그 며칠은 아침에 일어날 기력도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거든요. 가끔 이웃들이 문을 두드리며 안부를 물어보기도 했지만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찾아왔어요. 제가 며칠째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되었나 봐요. 문을 열어보니 민수가 과일 봉지를 들고 서 있더라고요.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힘드시죠? 응, 괜찮아. 저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죠.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민수가 제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신 것 같고. 괜찮다고 했잖아. 저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사실 괜찮지 않다는 걸 들키기 싫었거든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지연 아주머니,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다시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야. 그 아이가 다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그때 표정 봤잖아. 나를 보는 눈이 정말 차갑더라. 그냥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할머니가 30년 동안 기다려온 건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민수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상처받기가 무서웠어요. 지연이가 저를 거부한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한참 생각해 봤어요. 정말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 번 더 용기를 내봐야 할까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서랍 맨 아래쪽에 숨겨둔 특별한 편지 말이에요. 30년 전에 써둔, 그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그 편지 말이에요. 민수야, 그 아이 주소 알아봐 줄래? 저는 결심한 듯이 말했어요. 정말요? 다시 연락해 보실 거예요. 응. 그런데 직접 만나러 가는 건 아니야. 편지를 하나 더 보내려고 해. 편지요. 또 다른 편지가 있으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으로 갔어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서랍을 열었어요. 맨 아래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다른 편지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봉투가 누렇게 바랬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편지들보다 두꺼웠어요. 민수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이건 30년 전에 쓴 편지야. 지연이가 집을 나간 그날 밤에 썼어. 저는 그 편지를 민수에게 보여줬어요. 봉투 앞면에는 지연아, 언젠가 내가 돌아오면이라고 써 있었고, 뒷면에는 엄마가라고 간단히 적혀 있었어요. 글씨가 많이 바래서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30년 전에 쓰신 편지를 지금까지 보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뭘 써야 할지 몰랐어. 지연이가 나간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앉아서 이것저것 써봤는데 결국 이 편지만 남겼지.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고 나서 보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지. 사실 그때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지연이가 나간 후 며칠 동안은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야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편지를 썼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편지였거든요.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편지 2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은 지연이가 10살 때 찍은 거였어요. 학교 운동회에서 1등상을 받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때 지연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아빠의 폭력이 시작되기 전이었거든요. 그 사진을 보니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첫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지연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는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이 사진을 보면 내가 얼마나 밝고 예쁜 아이였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엄마는 항상 이 모습의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두 번째 편지는 더 길었어요. 제가 왜 지연이를 지켜주지 못했는지,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언젠가 내가 다시 돌아오면 이게 엄마의 진짜 마음이다. 너를 사랑한다.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30년 전 제가 이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구나 싶었어요. 그때도 지금도 지연이에 대한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간절해졌죠. 민수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 편지 정말 따뜻해요. 지연 아주머니가 보시면 분명히 마음이 바뀔 거예요. 특히 이 사진,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할 거예요. 그럴까? 정말 그럴까?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은 건 아닐까? 네, 확신해요. 이 편지에는 할머니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리고 30년 전 편지라는 것도 중요해요. 지연 아주머니한테는 그때 할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보내보자.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할머니, 저도 함께 우체국에 가요. 혼자 가시면 너무 무거우실 거예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이런 용기도 내지 못했을 거야. 그날 오후, 저와 민수는 다시 우체국에 갔어요. 이번에는 지연이의 정확한 주소가 있었거든요. 30년 동안 보내지 못했던 진짜 마지막 편지를 이제야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우체국에 가는 길에 민수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응. 이 편지를 보내고도 지연이가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말 포기해야겠지. 더 이상 그 아이를 괴롭힐 수는 없으니까. 할머니, 괜찮아. 민수야. 이미 각오는 했어. 하지만 이 편지만큼은 꼭 보내고 싶었어. 30년 전 제 진심을 그 아이가 알았으면 좋겠어. 우체통에 편지를 넣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편지가 지연이에게 무사히 전달될까? 그 아이가 읽어줄까? 그리고 제 마음을 이해해 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편지를 넣고 나서 민수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요. 그래도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아. 왜냐하면, 왜요? 이 편지에는 30년 전 제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거든. 지연이가 집을 나간 그날 밤, 제가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했는지가 고스란히 적혀 있어. 그리고 그때 제가 얼마나 무력했는지도 솔직하게 다 썼어.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문 앞에서 우편 배달부를 기다렸어요. 혹시 지연이가 답장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문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우편 배달부가 문 앞에 두고 간 것 같았어요. 봉투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발신인 박지영. 손이 떨렸어요. 정말 지연이가 답장을 보낸 거였어요. 30년 만에 제가 딸로부터 편지를 받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일까요? 혹시 또 차가운 말들일까요?
봉투를 뜯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뜯어지지 않았어요. 한참을 애쓰고 나서야 겨우 편지를 꺼낼 수 있었어요. 편지를 펴는 순간 지연이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렸을 때보다 많이 달라진 글씨였지만 여전히 반듯하고 정성스러운 글씨였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글씨가 좀 더 부드러워 보였어요. 엄마, 편지 잘 받았어요. 사진도 함께요. 이 사진을 본 순간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죠. 엄마, 저도 그날 무서웠어요. 아빠가 저를 때릴 때 저보다 더 아파하는 엄마 얼굴을 봤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어요. 그때 엄마도 저처럼 도망치고 싶었겠죠. 글씨가 번져 있었어요. 지연이도 울면서 이 편지를 썼나 봐요. 저도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사실 저도 엄마가 그리웠어요. 30년 동안 하루도 안 그리운 날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용기가 없었어요. 엄마가 저를 반기실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제가 지연이를 반기지 않을 거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지연이었는데, 하지만 엄마의 편지를 받고 깨달았어요. 엄마도 저만큼 아파하고 계셨다는 거요.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죠. 혼자서 그 무거운 마음을 감당하시느라. 이제 그만 울어요. 엄마, 우리 같이 새로 시작해봐요.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찾아뵐게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호떡을 사가지고 갈게요.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차 한 잔 마시고 싶어요. 사랑해요. 엄마. 편지를 다 읽고 나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30년 만에 제 딸이 돌아온다는 기쁨, 그리고 그 아이가 저를 용서해 준다는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중얼거렸어요. 지연아, 우리 지연이 정말 고마워. 엄마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그 즉시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민수도 정말 기뻐해 주었어요. 그리고 주말에 지연이가 올 때를 대비해서 집 청소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도 지연이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웃는 얼굴이었어요. 엄마, 나 집에 왔어요 라고 말하는 지연이의 모습에 잠에서 깨었는데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드디어 30년 동안의 기다림이 끝나는 거였어요. 주말이 되었어요. 지연이가 온다는 그날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어요.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어수선했던 방을 정리하고 지연이가 좋아했던 국화차도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딸을 맞이하는 마음이 설렜지만 한편으로는 긴장도 되었어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거든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폐지를 주우러 나갔을 텐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먼지 쌓인 선반도 닦고 바닥도 걸레질하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청소한 게 언제였나 싶을 정도였어요. 지연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과자도 몇 개 사다 놨어요. 물론 지금은 48살이 된 어른이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어린 딸이었거든요. 민수도 일찍부터 와서 도와줬어요. 할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분명히 잘 될 거예요. 고마워. 민수야, 내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정말 내 덕분이야. 할머니가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지연 아주머니한테 전해진 거예요. 민수가 제게 용기를 줬지만 여전히 마음은 두근거렸어요. 지연이와 마주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30년 동안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나가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면서 문을 열었어요. 지연이가 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어요. 지난번처럼 차갑지 않았고 손에는 정말로 호떡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꽃다발도 함께 들고 있더라고요. 엄마, 안녕하세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지난번보다 훨씬 부드러웠어요. 지연아, 어서 들어와.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연이가 집 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여기서 혼자 사셨어요? 정말 깨끗하네요. 응, 내가 나간 후에 이사 왔어. 작지만 나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 그런데 오늘 내가 온다고 해서 새벽부터 청소했어. 지연이의 눈에 미안한 기색이 스쳤어요. 아마 제가 이런 작은 방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게 마음에 걸렸나 봐요. 엄마, 호떡 사왔어요. 엄마가 예전에 좋아하셨던 거 기억나서요. 그리고 이 꽃은 엄마께 드리고 싶어서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호떡과 꽃을 받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30년 전 일을 기억해 주다니, 그리고 꽃까지 가져와 주다니. 지연이가 꽃을 화병에 꽂아 주었어요. 엄마, 이 방이 조금 더 밝아 보이네요. 우리는 작은 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호떡을 나눠 먹으면서 조금씩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았지. 폐지 주워서 팔고 그렇게 살았어.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내 생각하면서 버텼어. 폐지를요? 지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응,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라. 그래도 움직이고 있으면 너 생각을 덜 하게 되거든. 가만히 있으면 자꾸 우울해져서. 지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집을 나가서. 아니야, 지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한 게 잘못이지. 그때 정말 미안했어. 그때 지연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편지들이었어요. 제가 민수를 통해 보낸 편지들과 30년 전 편지까지 모두 들고 왔더라고요. 엄마, 이 편지들 모두 읽었어요. 하나하나 다요. 30년 전 편지도요. 그래,
네.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그리워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특히 30년 전 편지. 그걸 읽고 나서야 그때 엄마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지연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특히 제 생일 때마다 쓴 편지들. 그걸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엄마는 한 번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요. 지연아, 엄마, 사실 저도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30년 동안 속에 담아뒀던 말들이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왜 저를 지켜주지 못했을까? 왜 말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때 엄마도 무서웠겠구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연아,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 이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해요.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딸의 손이었어요. 많이 거칠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엄마, 제가 그동안 뭘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지연이는 집을 나간 혼자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했어요.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어서 여러 곳을 전전했다고 했죠. 찜질방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편의점에서 밤샘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고 했어요. 20살 때 검정고시를 봤어요. 그리고 야간대학에 진학했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정말 힘들었지만 해냈어요. 우리 지연이가 그렇게 고생했구나.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곁에서 도와줬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엄마. 그런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혼자 하는 거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일이 있으니까 좋아요. 카페를 우리 지연이가. 네. 엄마가 예전에 커피 좋아하신다고 하셨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카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손님들이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저는 놀랐어요. 지연이가 제 취향을 기억해서 카페를 하다니. 30년이 지났는데도 저를 생각해 줬구나 싶어서 눈물이 났어요. 엄마 때문에 카페를 하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가 커피 향을 좋아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 있었거든요. 정말 엄마는 그런 줄도 몰랐어. 엄마가 힘들어 하실 때마다 커피를 끓여서 마시곤 하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커피가 사람한테 위로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지연이의 말을 들으니까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정말 힘들 때마다 저는 커피를 끓여 마셨었거든요. 그때는 그저 습관인 줄 알았는데 지연이가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거네요. 엄마, 이제는 자주 뵐 수 있겠죠?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엄마도 제 카페에 놀러 오세요. 엄마만을 위한 특별한 메뉴도 만들어 드릴게요. 그날 오후를 지연이와 함께 보내면서 30년 동안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갔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동안 묻다 한 말들을 했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연이가 돌아가기 전에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리고 이제는 엄마 혼자 폐지 주우러 다니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지연아. 내가 와서 얼굴만 봐도 충분해. 아니에요.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돌봐드릴 거예요. 30년 늦었지만요. 엄마를 제 카페 근처로 이사시켜 드릴게요. 더 넓고 따뜻한 곳으로요. 지연아, 그런 건 괜찮아. 엄마는 여기가 좋아. 엄마, 제가 효도하고 싶어요. 그동안 못한 효도를 이제라도 하고 싶어요. 지연이가 떠난 후 민수가 와서 안부를 물었어요. 할머니, 어떠셨어요? 고마워. 민수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넌 정말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할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뻐요. 지연 아주머니도 정말 좋은 분 같아요.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민수가 우체통 하나를 가져왔어요. 빨간 작은 우체통이었는데 반판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어머니의 편지야 믿지 말자. 사랑의 우편번호. 이게 뭐야? 민수야? 할머니와 지연,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만들어준 거예요.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이 우체통에 넣을 수 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제 작은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런 우체통까지 만들어주다니. 민수야, 정말 고마워. 이런 일까지. 할머니 이야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울림을 줬어요. 댓글에 보니까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다는 분들도 많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었어요. 지연이가 제 옆에서 우체통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제 지연이는 일주일에 2번씩 저를 보러 와요. 그리고 정말로 제게 새 집을 구해줬어요. 카페 근처에 있는 작지만 따뜻한 원룸이에요. 엄마, 이제 폐지 줍는 일은 그만해요. 제가 엄마 생활비 드릴게요. 이게 엄마 운동이야. 그리고 이제는 너랑 같이 하니까 더 좋아.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우체통을 보고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거 진짜 편지 가요? 저는 대답했어요. 응, 마음으로 가. 우와, 신기해요. 저도 편지 써볼래요. 그래. 누구한테 쓸 거야? 우리 할머니한테요. 할머니가 멀리 사셔서 자주 못 뵈거든요. 그 아이가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지연이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제가 편지 쓸게요. 너가? 지연이는 종이를 꺼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엄마에게 30년 동안 저를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고 편지를 써주셔서 고마워요. 이제는 제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늘 감사하고 사랑해요.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래.
이제 엄마가 내 편지를 받을 차례네. 엄마도 저한테 편지 써주세요. 이제는 주소가 있으니까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매일 써줄. 30년 동안 못 보낸 편지들을 다 써줄. 바람이 불었어요. 편지함 뚜껑이 살짝 열렸어요. 햇살이 비쳤어요. 그 안에는 희미한 잉크 냄새와 봄의 향기가 섞여 있었어요. 민수가 우체통을 보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이 우체통 덕분에 국내 분위기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가족들끼리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럼 다행이네. 우리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구나. 네. 그리고 할머니처럼 가족과 연락이 끊어진 분들도 이 우체통을 통해서 용기를 내게 되었대요. 지연이가 제 어깨에 기대면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줄 몰랐어요. 지연아. 응. 엄마, 우리 이제 늦은 거 아니다.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우체통에 편지를 넣는 순간 서랍 속 낡은 편지들이 다 잠잠해졌어요. 이제야 모든 마음이 도착한 것이에요. 30년 동안 기다린 봄이 마침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알아요. 진짜 편지는 종이에 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쓰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편지는 아무리 늦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도착한다는 걸요. 지연이가 제 카페에서 새로운 메뉴를 만들었대요. 이 이름은 엄마의 편지래요. 따뜻한 라테에 하트 모양 라떼 아트가 그려져 있는 거라고 해요. 그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가족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랑의 편지는 절대 늦지 않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누군가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꼭 해보세요. 그 말이 또 다른 봄을 가져다 줄 테니까요.